네. 끊어졌어. 다시 시작할게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해서 그 생업을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불의에 항거하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윤 정권 2년 7개월이라고 하지만 정말 암흑과도 같은 그런 정말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고, 자, 여기가 영추문이라고 서쪽문인데요. 오늘은 이제 경복궁이 오픈을 했고요. 글씨가 밑에서 찍다 보니까 뭐 가을을 맞이하는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경복궁이 오픈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창덕궁이 휴무인 날이고요. 그래서 궁궐 나들이 하실 때는 이 휴일이 언젠가를 꼭 챙겨보시고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거의 월요일 날 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쉬면 안 되니까 경복궁과 창덕궁을 나눠서, 경복궁은 이제 내일이 휴무일이고요. 여기가 이제 요 경복궁 이 담벼락이 되는데, 여기를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우리 고종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그 서쪽문을 통해서 우리 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던 1895년, 1896년이죠.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비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이 경복궁이 왠지 너무 치욕스럽고 싫으니까 여기를 피하고 싶어서 그 후궁이었던 엄기비라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민비였었죠. 고종이었으니까 민비의 그 시녀였다가 고종의 승은을 입어서 한편 쫓겨났다가, 민비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죠. 자기의 그 수족을 들던 사람이 남편의 승은을 입어서, 그 승은을 한번 입으면 또 그 격삭이 되거든요, 신분이. 그래서 일단 쫓아냈다가, 그래서 민비가 시에 대항하고 나서 다시 이제 고종에 불러들여요, 경복궁에. 그리고 나니까 이 경복궁이 싫죠. 싫어서 여기 좀 쉬하고 싶다 해서 그 엄기비에 가마를 이용해서 밤에 야음을 틈타서 아들인 고종과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년을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 경복궁은 나는 싫다. 그래서 덕수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역사를 흩어지다 보면 500년 역사가 어느 하나 연결점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이렇게 꼭지점으로 다 맞춰져서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뭐 조선은 519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다 보면 500년도 그냥 이렇게 잠깐이었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계절이 흐르듯이. 그러면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다 보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고요. 또 후대들이 그것을 기억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금수강산을 최대한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으로 오거든요. 역사를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말뜻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청와대,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들, 어린이집이죠. 여기인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쪽 용산 쪽으로 다 옮겨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뭐 효자동이라고도 하고 뭐 궁정동이라고도 하고, 요 근처는 궁정동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느 한 단편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요 궁정동 안가에서 뭐 친한 부하들과 술을 마시다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의하여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거기는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폐가가 돼서 다른 시설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떤 뭐 안보 뭐 이래서 일반인한테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어디쯤이겠거니 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자, 저 멀리 이제 우리 청와대 가장 왼쪽에 영빈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 하는 것이냐면 뭐 그렇죠. 기빈들 오시면 저 연회를 하는 곳이고요.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는 경회루라는 곳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리서 잡아서 그런데 저 뒤에 산을 보면 저는 뭐 사실 군사적으로는 문외한이지만 이 정말 북악산 이 위치 이것이 너무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잘 지키는 것에. 그 야트막한 산이긴 하지만 좀 나름 또 험악해서 오르기도 힘들고 뭐 예전에 김신조가 이 근처까지 온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그 이후로 계속 보완을 해서 잘 유지되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윤 정권 이후로 이 장소를 뭐 버렸다고 해야 합니까? 하고 가다 보니까 좀 많이 가치가 훼손되고 그 소중했던 장소를 그냥 관광지로서의 역할만을 주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어렵게 예약해서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평소에는 이 청와대라는 그것이 좀 경외로운 장소거든요. 뭐 임금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일하시는 곳이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이고 나라의 중요한 일이 여기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오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개인적으로나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나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정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대선을 논하기는 아직 좀 성급하다고는 하지만 뭐 탄핵은 기정화되는 거고요. 그 물적 증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부류가 늘어나서 탄핵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좀 호도를 하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뭐 국힘 다선 위원이라는 작자들도 말 한마디의 무거움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 없이 그런 정도 되면은 그거는 발설도 아니고요. 가장 나쁜 표현으로 해서 배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청와대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 분수가 이제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날만 빨리면 저기 이제 분수를 가동해요. 주작이죠. 그리고 저 안쪽에 뭐 약간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커다란 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한양 천도 600년을 기념해서 거기 커다란 북을 기증했고요. 그리고 임금님의 상징은 봉황이나 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이 청와대의 심벌이 보면 뭐냐면 봉황 2마리예요. 정문에 금박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참 경치적으로는 너무도 아름다운 곳인데 이 슬픔을 가를 길은 없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대한민국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시련은 항상 있어 왔어요. 한 번도 편안하고 이랬던 적은 없고 저 봉황의 의미가 뭐냐면 임금이 정치를 잘 이끌어서 태평성대를 이룰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라는 게 봉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만 이상향으로서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또 너무 삭막하죠 우리 삶이. 자, 여기 이제 이 문이 뭐냐면 시화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통 퇴임할 때 여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생각보다 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경호 인력들이 나중에는 그냥 도미노 현상으로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저쪽 문을 잠시 열고 안으로 통과해서 저 비서실 쪽 문으로 나올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줬던 적이 있어서 유일하게 제가 청와대 안에 발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턱 직접 뵙고, 우리 김정주 여사도 뵙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격려 말씀드리고, 웃으면서 보내드렸는데, 나라가 오늘 이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덕목, 이런 것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경복궁 끝쪽이고요. 북쪽문은 이제 신무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문인 광화문은 임금님 전용문이고, 동쪽문인 건춘문은 왕족이 드나드는 문이고, 조금 아까 보셨던 영추문은 공무원이 드나드는 문이고, 이 나머지 역할이 여기 북쪽인데 신무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궁궐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죠. 근데 그 사망자는 임금님이나 그 수하 가족들 외에는 이 궁궐에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관이라든가 궁녀라든가 병이 걸리면 잠시 내보냅니다. 궁 밖으로. 그래서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환자는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영추문하고 신무문하고 두 곳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에는 여기도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요 도로를 오픈을 했어요. 그 박정희 때 김신조 이후로 여기를 폐쇄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이나 이런 허락받은 차 외에는 여기 드나들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차량 통행이 재개되었고, 지금은 이제 여기 대통령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는 건 허용이 됐을 때, 차 안에서 뭐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허락이 되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청와대 집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을 해버린 듯한 가벼움이 느껴져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 듣기 싫어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저 건물은 제 기억으로 72년인가요? 당시 현대건설에서 그 공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MB죠, 이명박이 사장이었을 때. 그러면서 아마 좀 다들 또 야심을 키워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 주인이 돼야지라는. 그래서 뭐 그 꿈은 이루어졌으나,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이런 것들은 형편없이 추락을 했다. 근데 아직도 거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25%의 국민들, 참 안타깝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선구안이 부족한 거죠. 사람을 무턱대고 미워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폄훼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리 인정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거고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집무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전에 이제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직접 질문할 때는 여기 이렇게 둔덕 같은 거 있죠. 그게 있어 차량이 출입이 불가했어요. 허락받은 차량 외에는. 그게 한 높이 한 30cm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안보 뭐 이런 의미로서. 자, 저기 산에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산성 비슷하게 해서 이 군인들이 오고 가는 그 초소 내지는 길 같은 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뭐 기암절벽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해발이 높진 않아요. 뭐 한 260m 정도 될 텐데, 아무튼 여기가 그렇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산은 언제 오픈이 돼 있냐 하면, 우리 노토이 취미가 등산이었죠. 저기 음식은 이제 뭐 삼계탕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만 여기 오르내리를 하는 게 조금 사치스럽잖냐. 그래서 특별히 그때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 일반인들한테 좀 오픈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신원 확인은 하고 난 후에 갈 수 있지만, 전에는 꿈조차 꿀 수 없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민영 정부가 오면서 한 발자씩 우리 정치를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끄면서, 이제 여기 잣나무인데요. 적송이라고 하죠. 빨간색이라 적송. 참 예뻐요. 뭐 가치는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채 바로 앞에 승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나무는 정말 아주 보기만 해도야 가볍게 하겠다. 그런 아주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기념식수를 꼭 해요.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문통이 퇴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문재인, 김정일 식수가 있고 또 노무현, 권양수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사람 만난 듯이 반갑죠. 그 이름 자체로. 자, 여기가 신무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들고 가는 문이 신무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북쪽은 남쪽은 따뜻함이 있다라고 하면 북쪽은 차가움이 있고요. 생보다는 살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북만산에 오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장지가 정해져 있으면 일로 해서 이제 운구를 나르는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여기 굉장히 넓거든요. 12만 6천 평이라.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북쪽 끝에 이쪽으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바로 가시면 태음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 어떤 역할이냐 하면 빈전이죠. 이 안에서 뭐 왕이 돌아가셨다거나 뭐 대비라든가 돌아가시면 그 이제 그 뭐랄까 위패를 넣었던 거 장례를 가기 전까지 그 준비를 했던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은 제가 이제 청와대 안은 들어갈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비서동이고요. 여민락이라고 했었죠, 문통 때는. 가장 이제 집무실 가까운데 비서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이제 승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비서는 승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그래서 뭐 몇 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호동. 바로 이제 근접거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경복궁이 담장 보이시죠? 이고 저 이제 이 도로 사이로 해서 청와대 축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까운 게 이제 삼청동이거든요. 삼청동에서 한 5분 정도 걷다 보면 거기 이제 국무총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와는 뭐 빠른 걸음을 하면 5분 정도.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렇게 뭐 연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시설이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이따 보이겠지만 춘추관이라고 있어요. 기자회견. 예전에는 좀 딱딱하거든요. 뭐 연두 기자회견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 그런 게 꼭 있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비서들이 연설문 다 써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설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기피하기 시작하고 그때 뭐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요. 좀 어버버버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적어도 대통령 정도라면 연설문 정도는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글에 능하신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죠. 문통은 이제 좀 꼼꼼하시고 이런 건 있는데 과묵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표현을 잘 안 해요. 혼자 이제 참고 견디고 이런 게 능해서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뭐 나름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비서할 때도 뭐 이가 뭐 몇 개가 나가서 임플란트를 했다 대통령 하면서 그래서 아마 본인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좀 그래요. 사람이 인내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그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아무 때나 수시로 화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시원한 때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좀 능해야만 한다. 그래서 노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뭐냐면 허심탄회하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또 남의 의견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 남자다운 뭐랄까요, 넓은 가슴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노통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인 자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12만 6천 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보통 18개의 골프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그 넓이가 30만 평 정도를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넓구나 이런 건 이제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의 사람들 왕래가 없죠. 저쪽 앞쪽에 광화문 쪽에는 이제 뭐 관광객들이 다수 있는데 여기를 아는 사람 아니면 오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지붕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추추관. 그 조선시대 때 그게 있었잖아요. 뭐 사정원, 홍문관. 네, 그 홍문관이 춘추관으로 이제 되겠죠. 언론 담당 이렇게 되겠죠. 전에는 여기 굉장히 그 지금의 이 경호원들은 이미지가 너무 퇴색해서 있는데, 전에 여기 이제 차로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그 눈빛이 매서워요. 돼지들 다 유단자들이거든요. 유도 맵다, 태권도 맵다 해갖고 정말 그 자기 몸을 불살라서 VIP를 지켜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렇게 휘하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로 인하여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도 되게 듬직하고 뿌듯하고 막 이러했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잘 보필하게 있겠구나. 이제 신호 바뀌어서 삼청동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춘추관의 전경이고요. 입구의 문은 춘추문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제 별건 없어요. 뭐 이제 탁자 같은 거 있고 굉장히 넓은데 지금이야 이제 쓰지를 않고 있으니까 더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었겠지만 그런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청와대 생활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공적인 공간이고요. 요 도로를 기폭제로 해서 오른쪽은 그 민간인들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멀리서 보이는 곳이 다 북촌이에요. 기와지붕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옥 보존지구 이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한 20년 전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게 그냥은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최소 한 집당 뭐 1억 이상. 글쎄 뭐 그게 평수로 주는 건지 아니면 집 한 채로 주는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관만은 좀 지켜달라. 내부까지는 옛날식으로 하다 보면 화장실도 없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는 자기 편을 붙여 쓰고 외관은 그것들을 보존하는 형식을 취하면 그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책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대신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좀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몇 시 이전은 좀 오지 말아달라. 그리고 하루 드나들 수 있는 인원은 얼마까지 체킹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언제부터 누가 다 카운팅을 할 겁니까? 골목골목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관광객들도 적어도 여기 거주지다라고 하면 좀 이제 조용히 눈으로만 감상하고 입은 좀 다물고 서로 간에 이런 배려가 필요하죠, 관광도.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조그만 갤러리나 카페, 뭐 공방들이 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시절 따라서 좀 많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 저는 요 카페 뭐 여기 장도 보이시면 참 명겹잖아요. 한 20년 전 뭐 인사동이 갑자기 급부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인사동을 몰리다 보니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료가 턱없이 이제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거기서 자리 잡고 막 10년, 20년을 지켜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죠. 그건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삼청동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삼청동 사람들이만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인기 장소였는데,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썰렁한 마을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요 삼청동은 왜 삼청동이냐, 산이 맑고 물이 맑고 사람도 심성이 맑다라고 해서 삼청동이라는 마을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담장이 보이죠? 여기가 국무총리 공간입니다. 여기 가깝죠? 춘추관까지 하면 뭐 걸어서 1, 2분밖에 안 되는 청와대 그 집무실까지도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안에 보면 저 연두색 뭐 그 지붕 같은 게 그게 이제 안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집무실이고, 뭐 여기서 이제 그 뭐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일도 하고, 또 거기 강화문 앞에 가는 중구 종합청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직접적인 사무실은 그쪽이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일을 보고, 또 뭐 임금님 같은 경우에도 꼭뭐 근정전에서만 일을 한다, 사장전에서만 일을 한다 하는 거 아니고, 때로는 뭐 이제 그 침소인 강령전에도 사람이 들어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삼청동까지를 우리는 북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 넘어가면 삼청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요령인데요. 삼청동에서 북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조금 언덕이라 힘들어요. 그래서 저 북촌에서 삼청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은 내리막이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자, 여기가 총리공간 정문. 지금은 비어 있겠죠? 뭐 최상무기가 여기 들어와 있진 않겠죠. 대행이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가 삼청동 저기 민속박물관 쪽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그 동십자각 쪽에서 꺾어지는 길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바로 삼청동이고요. 그다지 길이 한 1km 정도 되면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금융연수원이 있고요. 주로 거기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2달간의 정부가 이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하면 기자들이 이제 거기에 다 몰려 있죠. 그리고 저기 언덕 끝에 보이는 것이 이제 삼청가 이렇게 되고요. 걷다 보니까 또 이제 이제는 조금 덜 춥네요. 걸을만한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는 이제 빈티지,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것과 뭐 액세서리, 그리고 뭐 조그만 카페 이런 것들로 유명해서 연예인들이 데이트하는 곳으로 유명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좀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조금 그 특색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길이다 보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무지개 덥고, 정말 여름에 여기 한 2, 3도 정도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늘이 별로 없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감안하고 오시면 되고, 자, 여기로 해서 이제 여기 삼청동 별거 없고요. 저 카페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음식점 뭐가 삼청동 수제비 그 앞에 점심시간도 되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서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삼청동 칼국수가 있었는데 그 집은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저쪽에 이제 그 금융연수원 뒤에 가면 단풍나무집이라고 고깃집이긴 한데, 거기는 또 이제 그 뭐가 특색이냐면 상추를 안 주고 간장과 식초 절인 깻잎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고기 먹다 보면 역시 상추 되다 보니까 조금 섭섭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언덕길로 해서 계단을 해서 삼청동에서 북촌으로 넘어가는 코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가게가 클로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전 같지 않아서. 자, 이렇게 여기가 다 예전에는 산자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언덕길
여기도 이제 여기 서촌가로 또 다른 돌계단인데 여기 커다란 바위를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특이해요. 자, 돌계단 있습니다. 여기 거주민들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1박 2일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소개됐었어요. 여기 아직은 제가 컨디션 좋아서 괜찮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겨울이라 이러고 있는데 여름에 여기 오시면 다 여기 고추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거 심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또 사용할 수 있어. 여기가 살기가 조용하고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 가게가 없다는 거예요. 식품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거만 이제 잘 적응을 하신다면 나쁘진 않아요. 북천 한강원대 헌법재판소보다는 이쪽이 조금 이제 좀 구석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가격은 훨씬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다 올라갔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고 많이 이제 제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여기를 한 5, 6년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계단도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저기 보이는 학교가 중앙중학교, 그 앞에가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군인들 쳐서 보이신가요? 저기 레이더 기지 조금 크게 확장해 드릴까요? 자, 저기가 레이더 기지. 밤에 이상한 물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기 보시면 좀 번쩍번쩍 하는 거는 저기서 그 감시하는 불빛이라고, 서치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 태극기 보이는 데가 삼청 지금 뭐라고 하죠?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서쪽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나름 다 또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사시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뭐 빌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운동 삼아 여기 이제 내려가시면 삼성대 마을버스 다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버스는 안 다니니까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던가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길 외롭네요. 예정시를 어떻게 느끼실 수 있나요? 여기도 여기가 좀 역사적인 장소였는데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다 보니까 난방들 떼셔서 어디다 굴뚝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소통에서 여기 북천로 15길이고요. 30일하고 12일이 북천에서 가장 유명한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천의 메인 스트리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삭막하죠? 좀만 기다리시면 봄에 또 다시 새로운 작물들이 웃으면서 아마 여러분을 맞이하실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어느 나라 가든 조용히
건너에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그 고즈넉함과 적막감과 뭐 좀 웅장함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서천도 이제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정비가 좀 잘 돼 있어요. 가회동이라고 하죠, 여기는. 그래서 서촌 같은 경우에 뭐 누상동, 누하동, 효자동, 뭐 궁정동 이렇게 이제 마을 이름이 있고요. 저기 이제 담장 보이시잖아요. 담장은 이제 창덕궁과 면한 담장을 일컫는 거고요. 저기랑 좀 느낌은 비슷해요. 한단동 재벌가들이 사는 곳과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좀 단층이고 그만큼 뭐 높은 벽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 시키면 대답 정도는 들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남아있는 곳이에요. 네, 이제 한남동 거기 재벌가 가면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적막감만 감돌죠. 그래서 뭐 돈이 많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긴 하겠죠. 근데 그 뭐랄까요, 그 고독감과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영국 국기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영국 국에서 온 누군가가 살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막다른 길인가? 망했네. 길이 없네. 이런 뭐 이런 거죠. 저 앞쪽에 이제 현대 본사가 있고 돌아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와, 저기 저 소나무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기품이 있고 또 이 근처에 좀 한학으로 회장인가요? 김석일 회장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거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보시죠? 주택 넓으면서 그 여유와 인 것 같아요. 그죠?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낭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너가시면 길이 이어져 있나? 인생은 시험되니까 또 한번 부딪혀 봐야죠.